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진검승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파운드리 시장은 2차 분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인류 업체는 이제 삼성, TSMC 두 개 업체뿐입니다. 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도 물론 인류 업체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곳이지만 일단 그 내부 칩만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그 초미세 공정 양산 마무리 그리고 X86 IP가 아닌 그 ARM 기반 칩 수주 등을 검증해 봐야 인류 업체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증해야 할 난관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파운드리에서 일단 뺐습니다. 이 삼성을 일단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 넣긴 했지만 냉정히 보면 그간 삼성은 TSMC의 비길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류여도 같은 인류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같은 첨단 칩을 만들지만 삼성은 더 작은 칩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AP나 모뎀 같은 그 SoC 칩을 만듭니다. 그 LP 즉 로파워 저전력이 특징인 칩을 만드는 공정에 특화된 파운드리가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TSMC는 다른데요. 이 TSMC는 삼성이 만드는 AP를 만드는 LP 노드도 베테랑이지만 그 HP, 하이 퍼포먼스, 다시 말해 그 성능에 최적화된 공정에서도 칩을 다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적으로 CPU, GPU 등 HP 공정이 AP를 만드는 LP 공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TSMC도 같은 노드라도 그 LP 공정 개발 후에 HP 공정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AP부터 만드는 LP 공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CPU, GPU 등 프로세서를 만드는 HP 공정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간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TSMC에 뒤지는 결정적 이유는 생산하는 칩의 카테고리가 AP와 같은 그 LP 노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이 삼성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더 만들기 어렵다는 칩인 HPC 칩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실공히 인류 파운드리 내에서도 인류 업체로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2020년에 유치했던 그 엔비디아의 GPU인 암페와 같은 칩을 더 자주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그 TSMC와 삼성을 파운드리 인류로 분류했지만 TSMC와 삼성이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파운드리 같은 노드에서 공정 구분을 살펴보면 확연해지는데요. 이 파운드리 공정 역사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에서 핀펫으로 또 EUV를 통한 핀펫으로 진화해왔고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 강원,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공정 전환의 난도도 크게 올라간 상태죠. 이 TSMC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만 해도 브라루건 ARF 공정을 활용해서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최신 신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 공정까지 강원을 EUV로 교체하지 않고 이전 공정을 재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TSMC 입장에서 강원을 EUV로 교체한 첫 노드는 6나노였는데요. 이 6나노가 활용도가 적은 공정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EUV를 적용한 첫 공정은 5나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5나노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노드를 세분화했다는 점에 있는데요. 가령 TSMC는 5나노 공정을 그냥 5나노, 5나노 플러스, N5P 공정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나노의 핵심 플랫폼은 노드마다 공유하더라도 칩에 따라 일부 세부 프로세스의 변주를 꾀함으로써 더 특징 있는 제작 버전을 팹리스에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운드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모바일 AP와 같은 범용 칩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듭니다. 파운드리가 메모리보다 더 일찍 EUV 장비를 도입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선진 노드를 적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규격화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최신 공정 도입이 용이하고 그런 만큼 같은 노드라도 만드는 칩의 특징에 맞는 전문화된 제작 노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인류 파운드리가 되는 것입니다. TSMC는 5나노뿐만 아니라 이 4나노도 이런 제작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TSMC는 4나노도 그냥 4나노, N4P, M4X 노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5나노든
4나노든 3나노든 1000노드는 흔히 AP를 위한 노드고 더 나중에 나오는 노드는 HPC 전문 노드로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내공이 축적되면서 최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TSMC가 하듯 그 노드를 세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 수율 논란에 시달렸던 4나노부터 노드 세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이 흥미롭습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 발전하려는 욕망이 있는 업체에게 과거의 실패는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엔비디아 암페어 GPU 그리고 IBM의 CPU는 삼성의 HPC 칩에 대한 지식과 내공을 축적하는 기회 그리고 더 큰 칩에 대한 갈망을 낳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또 AP를 제작하면서 혹독하게 시달려야 했던 수율 논란도 삼성을 더 분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결국 디테일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분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삼성의 4나노는 LPE, LPP, LPP 플러스 등 3개 정도였습니다. 이 3개 노드의 공통점은 모두 AP를 만드는 데 특화된 노드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HPC 칩을 만들기 위한 전문 노드인 SF4X 노드를 내놨습니다. 이 SF4X는 HPC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된 삼성의 첫 번째 노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데요. 그 HPC 전문 노드를 내놨다는 얘기는 삼성이 HPC 분야에서도 충분한 고객 수요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AP만 만들던 삼성이 그 CPU, GPU 등을 설계하는 고객의 차별화된 제작 서비스를 제작 노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도 삼성은 TSMC와 수주 싸움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다른 레벨에서 과거와는 다른 레벨에서 더 치열하게 TSMC와 경쟁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실제 그 삼성은 4나노의 그 SF4X 공정에서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그로크칩과 캐나다 스타트업인 텐스 토렌토 칩을 수주했다고 오피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3나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의 3나노 고객은 그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만드는 중국 업체 판세미가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채굴용 칩 외에도 모바일 분야에서 복수의 대형 고객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디자인 하우스와 함께 손을 잡고 3나노 서버 칩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도 오피셜로 내놨습니다. 이 삼성 3나노 칩에 대한 기대감도 이 4나노와 마찬가지로 노드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데 근거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채굴용 칩의 경우는 3나노 1차 버전, 초기 버전인 SF3E, GA2라고도 하죠. 이 GA2 공정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삼성은 내년에 3나노 2세대 버전인 SF3 노드를 그리고 내후년인 2025년에는 3나노 3세대 버전인 SP3P 노드를 내놓습니다. 이 삼성이 이번에 밝힌 서버 칩 같은 경우는 SP3P 노드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다른 AI 칩 업체의 노드 적용 시기를 봐가면서 SF3 그러니까 3나노 2세대 버전에서 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TSMC의 경우는 3나노를 N3, N3E를 비롯해서 N3P, N3X 등 4개 노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그 AI 칩이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시다시피 칩은 조금만 공정 환경이 달라져도 버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들은 파운드리 교체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AI 시장은 삼성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히 커지고 있는 AI 시장은 달리 말하면 신진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장이란 뜻과도 같습니다. 그 AI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는 메이저 팹리스들이 갖고 있는 TSMC로의 일종의 경로 우전성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를 바꾸게 될 때 기존에 해왔던 ED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바꿔야 되지만 이번에 새로 만드는 AI 칩 분야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칩 제작을 위해서 첫 시도에 나서는 경우가 스타트업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 제조 단가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작은 고객의 호의적인 후발 업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 같은 곳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추격하는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HPC 분야에서는 아직
그 메이저 팹리스 고객이 안 보이는 만큼 그로크, 텐스토렌토 등과 같은 스타트업 칩 제작에서부터 내공을 키워서 대형 고객과 거래를 트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현재 AI 칩 분야 패키징 설비가 18개월 가량 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메모리인 그 HBM과 프로세서를 한 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반도체 후공정부터 롤을 맡아서 이 전공정까지 패키징에 칩을 새기는 전공정까지 도맡는 전략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이 AP에서는 이제 그 삼성 엑시노스가 복귀한 만큼 삼성 자체 물량을 소화하면서 파운드리 수율을 높이고 엑시노스 칩 성능 개선과 갤럭시 폰 탑재를 지렛대로 퀄컴 AP 물량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은 TSMC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전 경쟁이 TSMC가 사실상 이길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승부였다면 이젠 삼성도 공정별로 노드 세분화가 구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TSMC와의 경쟁이 한결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노드 세분화 의미를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